네, 우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수술은 아마 뇌출혈과 관련된 거일 수가 있어요.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혈종이라고 하는 피가 나와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니 수술적인 요법이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뇌경색 같은 경우는 수술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시술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시술이라 함은 이제 머리를 직접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부 혈관을 타고 막혀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나 이런 시술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고 또 골든타임 이외에 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결국에는 혈전이라고 하는 것을 빨대를 꽂듯이 근처에 다가가서 음압을 걸게 되면 그 혈전이 빨대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빨대를 끌어내면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버블티 같은 걸 마실 때 타피오카 같은 걸 쭉 빨아서 당길 때 타피오카가 들어오는 것처럼 같은 방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약을 쓰고 나서 가만히 누워있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드리게 되면요, 의심을 하세요. 왜 우리는 수술을 안 해주냐고, 시술을 안 해주냐고. 이것도 역시나 골든타임과 관련되기도 하고 또 시술적인 접근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쑤시는 철사보다 가느다란 혈관이 막힌 거는 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약물을 통해서 지속적인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게 치료의 주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리 왔더라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혈관이 담당하는 뇌가 이미 다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굵은 혈관이라도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혈전을 제거해버리면 오히려 그쪽으로 많은 양의 뇌출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따라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잃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시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치료를 하게 될 때 선택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는 의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빠른 치료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시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중한 질병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큰 병원으로 몰려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은 아닌데 의외로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이미 시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도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119 구급대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게 되었을 때 그 해당하는 병원 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런 전문 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결국에는 그것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일례로 제 친척분들도 심장에 스텐트를 넣거나 심장 혈관을 새로 심는 것을 전문 병원에서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문 병원에 대학 교수님이 끝나시고 거기를 계셨었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전문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과 관련된 면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렸지만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프로토콜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규격화되어 있는 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규격화되어 있는 치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그릇이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병원이 맞느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 선택을 직접적으로 하긴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라 함은 일반적인 대단한 시술기 혹은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한 대단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환자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시간으로 나빠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환자분들이 나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즉 어떻게 보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사겠죠. 간호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면은 즉시 추가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항상 대기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렇습니다.